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하나 있죠. 바로 반지성주의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과학을 안 믿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문가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과학적인 사실이 어느새 음모론으로 둔갑해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이 모든 현상, 그 한 가운데 바로 반지성주의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남긴 이 말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내 무식함이 내 지식이랑 똑같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아시모프는 경고한 거죠. 반지성주의는 그냥 뭘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무지가 전문가의 지식과 동급이라고 믿어버리는 아주 공격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지성주의라는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지성주의는 그냥 모르는 것이랑은 아예 레벨이 달라요. 지적인 활동 그 자체를 의심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일종의 태도, 그런 경향성 같은 거죠.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무지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적대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지성주의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전문가의 분석? 에이, 그딴 거보단 내 촉이 더 정확해! 이러면서 전문성을 거부하고요. 또 지식인들은 뭐다? 현실도 모르는 잘난 척하는 엘리트들이다. 이러면서 적대감을 드러내죠. 복잡한 분석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답에 끌리고 당장 돈 안 되는 지식은 다 쓸모없다고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좋아요. 이 녀석이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반지성주의의 4가지 다른 얼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종교적 반지성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진화론 말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방역 수칙보다는 우리 종교 의식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태도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 그거 불완전해. 오직 신의 말씀만이 진리야. 이런 논리인 거죠. 두 번째는 이거 정치판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바로 대중주의적 반지성주의. 저 똑똑한 척하는 것들이 나라 망친다. 이러면서 전문가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단순하고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돈이 돼? 와, 이 한마디가 세 번째 얼굴, 실용주의적 반지성주의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순수과학, 인문학, 예술? 이런 거 당장 돈 안 되잖아. 그럼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지식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재단하는 거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나 실용학문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얼굴은 비성찰적 낭만주의인데요. 차가운 이성보단 뜨거운 가슴으로 판단해야지.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왠지 그럴싸한 업무론에 쉽게 빠져들고요. 역시 자연산이 최고야. 이러면서 검증도 안 된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현대 의학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얼굴이 딱 정리되어 있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각각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싫어하는지 그 밑에 깔린 논리가 어떻게 다른지가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 신앙을, 대중주의적인 건 대중의 직관을, 그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4가지 유형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뒤섞여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막연한 불신이 어떻게 과학 전체를 공격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진화 과정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반과학주의가 단단해지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과학자들을 진리 탐구자가 아니라 자기 밥그릇 챙기는 엘리트 집단으로 딱지를 붙여버려요. 두 번째, 모든 의견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좋은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전문가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그게 그거다 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데이터로 증명된 연구 결과보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학이 원래 가진 그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을 쟤네 무능해서 그래 라고 무시해버리고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기후변화 같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게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표처럼 되어버리는 아주 신박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반지성주의가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그 피해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곳, 바로 공중보건 분야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백신 거부 운동이 대표적이죠. 집단 면역이라는 이 과학적인 원리를 믿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홍역 같은 끔찍한 전염병이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정책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과학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문제들조차 정치적인 음모론의 먹잇감이 되어버려요. 특히 기후변화 문제처럼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가 걸린 정책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고 왜곡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찔하죠. 이게 바로 과학자들을 입 다물게 만드는 이른바 냉각 효과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바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게 신상털이의 살해 협박 같은 디지털 린치라면 누가 목소리를 내고 싶겠어요? 결국 과학자들은 논쟁적인 연구를 피하게 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사회 전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저거 가짜 뉴스야, 편향된 주장이야 이렇게 공격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하겠어요. 결국 남는 건 끝없는 갈등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체된 사회뿐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우리가 애써 눈 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맹점은 아닐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지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무지를 무기 삼아 지성을 공격하는 건 공동체에 대한 범죄다. 정말 그렇죠? 모르는 건 괜찮아요.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르는 걸 방패 삼아서, 아니 무기 삼아서 지적인 노력을 공격하는 순간 그건 우리 모두를 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와 책임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